근데 어떻게 이미 지금 커리어는 다 지나왔고 내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와서 한 개 분야를 쭉 간다 한들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편분은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네요. 요즘 해외에서 많은 연락을 주시는데 이분이 C레벨로 성장하고 싶으신데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직을 고민하던 중 이 형님의 3-4P로 면접 내용을 준비하여 25% 연봉을 인상해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온 지 이제 11년 차.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제가 목표한 대로 경험을 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에 눈뜨고 성장도 했으며 연봉도 만족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도 잘했는데 무슨 고민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이직을 하며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설정해 가야 되는지 현실과 예상 사이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새 직책을 맡거나 새 직장에 갈 때마다 한 1, 2년이 지나면 새로 배우고 싶은 분야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는 항상 배우고 싶은 분야에 도전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직 이동도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평 이동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준비하며 임원급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의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면 어쩌면 제가 선택한 것들이 너무 순진하고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나 느껴집니다. 임원, CMO, 프레지던트나 VP 이것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한 산업에 오래 몸담고 있었거나 마케팅 분야 내에서도 한 직책 분야로 수직 이동만 거의 하셨더라고요. 한편 저의 커리어는 직무도 변화였고 산업도 변화였고 마케팅 분야 내에서의 직책 분야도 변화하며 계단식 성장을 했습니다. 이 형님의 영상을 보며 직무, 산업 바꾸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며 현실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원진을 고용해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저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 분야를 경험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강점의 배움이나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팀장이나 그 이상의 일들을 해보시면서 이제는 임원급, 치프 레벨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마케팅 직무를 하셨는데 주변에 어떤 이력들을 보니까 대부분 한 개 회사에서 또는 한 개 산업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CMO를 한다든지 C레벨로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커리어라는 건요 정답이 없어요. 특별히 이 임원 레벨은 제가 이전에 임원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임원을 선임하는 기준 그리고 선임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상은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고 회사나 산업 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더 폭넓게 C레벨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직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산업도 여러 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직무 전문성이나 산업 전문성이 없이 여러 군데를 경험해 봤다는 것만으로도 C레벨에 선임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나 인맥 같은 관계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임원을 선임할 때 특별히 C레벨을 선임할 때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C레벨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C레벨이라는 제도 자체가 마치 지금은 커리어의 끝단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원래는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외국계 대기업에서 여러 사업들 또는 글로벌 기업이 됐을 때 어떤 사업부별 그리고 국가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능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임하고 그 사람에겐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표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를 맡기기 위해서 어떤 시작됐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직책 레이어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그 기능의 최고 전문가 혹은 그 분야에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또 스타트업 씬에서 이 C레벨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 깔가다 보니까 전 직원이 C레벨인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마치 C레벨이 모든 커리어의 최종 골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C레벨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인맥이나 네트워크 때문에 그 분야의 C레벨로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이 기간만 C레벨로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스타트업에서 C레벨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유는 사실은 투자 목적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보드 멤버 임원진으로 있으니 투자를 하기에 어때요?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성장할 것 같죠?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기 위한 조금은 사업적인 부분이나 회사의 브랜딩 차원 혹은 투자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레벨 자체를 커리어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를 표상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팬분이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막 커리어를 디벨롭 해나가는 단계라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무, 산업, 직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한 분야를 쭉 가시기를 추천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미 지금 커리어는 다 지나왔고 내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와서 한 개 분야를 쭉 간다 한들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커리어를 오히려 강점으로 여기는 회사의 치프 레벨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복합 비즈니스라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대부분 그렇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서비스업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IT라는 그런 회사들 말이죠. 여러 비즈니스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시너지가 나는 기업이라면 한 분야에서만 성장한 사람이 치프 레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영역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 영역을 경험해봤고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치프 레벨로 가야 그 전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커리어를 새롭게 도전하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나의 커리어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해석했을 때 넥스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꼭 치프 레벨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건 중소기업이 있었건 대기업이 있었건 또는 스타트업이 있었건 외국 기업이 있었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강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회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를 찾고 그런 회사를 조사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지원을 할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옮기면 좋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커리어의 성장 발전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팬분에게 CMO라는 표상보다는 저는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CMO가 되면요 대단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마케터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외부 활동하느라고 사실 마케팅은 못합니다. C레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결국 내부를 조율하고 표준화시키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그 내부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외부에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만나는 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브랜딩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정 마케터로서 활동하는 것들은 사실 C레벨이 아니라 그 밑에 실무자일 때가 가장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C레벨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마케팅이라는 직무 특성상 복잡성이 높고 또 임팩트가 큰 대중적인 임팩트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로로 계속 가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경험이 C레벨의 기본 자질이 되는 거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결국 나의 인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PM으로서 또는 PD로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경험을 찾고 있었던 기업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스카우트제의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받은 제안이 C레벨이라면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직함 자체를 너무 목표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직함보다는 더 큰 업적, 더 의미 있는 업적을 목표로 할 때 그 일을 더 잘하고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한까지 주어지는 게 직함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보상이라는 것은 그 직함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수행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커리어는 아주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맡아봐야 되는가 또는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를 선택하면요 직함과 보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계속 성장하도록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